절대 수칙 반드시 지킵시다. 절대 수칙 준수 안전 문화의 시작입니다. 절대 수칙 준수로 안전한 작업장을 만듭시다. 안녕하세요. 안전 스위치 진행을 맡은 진행자 김다나입니다. 조선소 현장에서는 수백 킬로그램의 장비부터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한 블록까지 크고 작은 중량물을 매일같이 다루게 됩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작업이다 보니 우리는 종종 그 엄청난 무게가 가진 잠재된 위험을 무감각하게 넘기곤 합니다. 잠깐 대충 끝내면 되니까, 어디가 걸렸는지 살짝 확인만 하고 나오면 되니까 하는 안일한 생각들, 현장에서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바퀴가 고정되지 않은 장비나 와이어 장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블록은 언제 어떻게 덮쳐올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완벽하게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의 중량물에 섣부르게 접근하는 순간 우리의 생명은 순식간에 위협받게 됩니다. 오늘 안전 스위치에서는 최근 발생한 헬기 전력 공급 장치 부하기 깔림 사고와 중조블록 탑재 중 발생한 발가락 끼임 사고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중량물이 완전히 안정된 상태인지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접근하여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사례를 재구성하여 당시 현장에서 어떤 안전 스위치가 꺼져 있었는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 40분경 발생한 사고입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헬기 전력 공급 장치 평가 완료 후 평가용 장비인 약 180kg에 달하는 헬기 전력 공급 장치 부하기를 이동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장비를 크레인을 이용해 차량 적재함에 상차한 뒤 우천에 대비하기 위해 적재함 상부에서 비닐 커버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퀴가 굴러 적재함 외부로 낙하하게 되었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접근한 제해자가 약 180kg의 장비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발목 부위가 깔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제해자는 우측 복사뼈가 골절되고 발등인대가 손상되었으며 우측 발의 일지, 이지 발가락까지 골절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만약 주변에 다른 작업자가 더 있었다면 대형 연쇄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의 근본 원인은 물품 상차 후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차량 적재함에 장비를 올린 뒤 바퀴 고정 장치인 브레이크를 체결하지 않았고 적재함 난간대인 보조 난간도 열려있는 등 안전이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덮개 설치라는 추가 작업을 진행한 것이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단순히 비닐 포장을 씌우는 짧은 작업이라는 생각에 중량물이 차량 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스위치를 켜는 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차 후 안전조치 철저입니다. 장비를 상차한 후에는 가장 먼저 바퀴 고정 장치부터 확실하게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커버 설치와 같은 차량 적재 외의 작업은 반드시 상차를 하기 전에 미리 마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레인을 이용한 상차 작업은 적재함 난간대를 닫은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며 지게차를 이용할 경우 상차가 끝나는 즉시 난간대를 닫아 중량물의 추락 위험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위반 사례입니다.
2026년 4월 30일 목요일 오후 3시 33분경 대조립 1-1베이 A38 컬럼 3525A24S0 구역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약 20톤에 달하는 A243S 중조블록 탑재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론지 등 내부 부재 간섭으로 인해 블록이 더 이상 하강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강이 멈추자 간섭 부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치부사였던 제해자는 신호수에게 알린 후 프레임을 끼고 돌아 블록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제해자가 프레임을 넘어 이동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걸려있던 간섭부가 갑자기 이탈하면서 공중에 떠있던 20톤의 블록이 순간적으로 덜컥 하강했고 그 밑으로 들어갔던 제해자의 왼쪽 발가락이 하부에 끼이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제해자는 왼쪽 발가락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례는 탑재 작업 중 간섭 발생 시 철저한 안전 확인이나 통제 없이 무리하게 접근하다 발생한 중량물 끼임 사고입니다. 사고의 근본 원인은 탑재 작업 중 간섭이 발생했을 때 안전 확인이 미흡했고 신호수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스위치를 켜는 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탑재 간섭 발생에 대한 안전조치 확인 철저입니다. 이 사고는 작업 중지 및 안전 확인 절차가 미흡해 와이어 텐션 하락을 확인하지 못했고 신호수의 위험인지 부족으로 작업자 접근 통제가 실패한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따라서 체크리스트에 기반해 단계별 간섭 해소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탑재 간섭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주 신호수의 판단하에 우선 작업을 멈춰야 합니다. 그 후 크레인이 완전히 정지했는지 확인하고 와이어 장력을 점검한 뒤 위험구역 주변 통제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중조 탑재 시 간섭이 예상되는 론지는 소속을 대조립이 아닌 중조 선탑재로 변경하여 간섭 구간을 미리 제거하고 하중 분산을 위해 러그 위치를 이동시키는 등 설계와 공작도 단계에서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른 명확한 행동도 필수입니다. 주 신호수는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하여 지시를 내려야 하고 보조 신호수는 그 지시에 따라 주변 통제를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취부사를 포함한 이외의 모든 인원은 스스로 판단하여 움직이지 말고 반드시 주 신호수와 보조 신호수의 통제에 따라서만 이동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두 건의 사고 사례는 자의적인 판단과 원칙을 벗어난 작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언제든 대형 참사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절대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정해진 작업 기준과 신호수의 철저한 통제 아래 움직여야 합니다. 안전은 내 경험이나 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원칙과 철저한 소통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쁘고 익숙한 현장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모두가 약속한 안전수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동료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 스위치 함께 켜주실 거죠? 평소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그런지 궁금했던 안전수칙들을 직접 실험해보는 시간. 하이로의 안전실험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이나 도로에서 덤프트럭, 트레일러 같은 대형 화물차 정말 자주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큰 차 옆을 지나갈 때 운전석이 저렇게 높으니까 내가 잘 보이겠지? 혹은 설마 날 못 보겠어?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화물차 주변, 특히 우회전 시 발생하는 사각지대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차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사각지대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이로의 안전실험실에서는 대형 화물차의 사각지대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실험을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송 장비팀의 박진호입니다. 하이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현장에서는 각종 자재를 운반하는 대형 화물차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형 화물차는 크기가 크고
또 높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고 사각지대로 인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형 화물차의 사각지대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실험부터 가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실험입니다. 저희가 직접 대형 화물차 조종석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서 전방, 좌측, 우측 방향별로 도대체 몇 미터를 떨어져야 사람이 보이는지 밖에서 스태프가 직접 걸어가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태프님, 차에 바짝 붙어보세요. 전문가님, 창문 밖으로 아무도 안 보이는데요? 소리만 들려요. 네, 지금 바로 옆에 있지만 차고가 높아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스태프님, 운전석에서 조금씩 떨어져 주세요. 1m, 2m, 오! 아직까지 전혀 안 보여요. 3m, 4m, 계속 안 보입니다. 5m 지점에 오니까 이제 머리랑 상반신이 겨우 보여요. 자, 전신이 다 보이려면 조금 더 가야 됩니다. 네, 7m까지 오니까 이제야 발끝까지 다 보입니다. 와, 운전석 바로 옆인데도 7m나 떨어져야 전신이 겨우 보이네요. 그럼 반대편 조수석 쪽은 어떨까요? 스태프님, 우측 차체에 붙어주세요. 역시 아예 안 보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5m, 7m. 왼쪽이면 전신이 다 보였을 거리인데 아직도 그림자조차 안 보여요. 8m 지점입니다. 이제 머리 윗부분만 살짝 보이네요. 계속 뒤로 가보겠습니다. 10m, 15m. 와, 진짜 아직도 안 보여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하죠? 20m. 오, 이제 보여요. 20m 지점에 가니까 드디어 전신이 다 보입니다. 맞습니다. 우측은 운전석에서 거리도 멀고 특히 두꺼운 A필러가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20m 공간이 통째로 사각지대가 되는 겁니다. 이번엔 바로 앞 전방입니다. 앞 창문이 이렇게 넓은데도 범퍼 바로 앞은 아예 안 보이네요. 앞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1m, 2m, 3m. 아직입니다. 자, 4m 지점입니다. 이제 머리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계속 가볼게요. 7m, 8m, 10m. 네, 10m나 떨어지니까 이제야 전신이 보입니다. 길 건널 때 화물차 바로 앞으로 지나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사람보다 조금 더 큰 오토바이는 어떨까요? 화물차 운전자 시점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위치에 따라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태프님, 오토바이를 타고 화물차 우측 뒤편에서부터 서서히 앞으로 이동해 주세요. 저는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계속 보고 있겠습니다. 지금 오토바이가 화물차 저 멀리 뒤쪽에 있을 때는 사이드 미러에 아주 잘 보입니다. 이제 서서히 화물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오는데요. 스태프님이 조수석 문짝 옆으로 바짝부터 들어오는 순간 사이드 미러에서 오토바이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엔진 소리는 분명히 바로 옆에서 나는데 거울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오토바이나 작은 차가 밑에서 깜빡이를 켜고 들어와도 거리가 가깝다면 운전석에서는 안 보입니다. 화물차는 승용차에 비해 4배나 넓은 120도 가까운 사각지대가 생기고 조수석 쪽은 두꺼운 A필러와 거대한 사이드미러에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와, 진짜 위험하네요. 바로 옆이나 앞에 있는데도 아예 안 보인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화물차 주변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방금 실험으로 보셨던 핵심은 하나입니다. 화물차 가까이 접근 NO. 절대 대형 화물차 주변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세부적인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앞뒤 차와의 안전거리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될 수 있으면 넉넉하게 떨어져야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큰 차 바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니 절대 금지입니다. 셋째, 화물차 주변에는 넉넉하게 양보 운전을 하고 손을 들거나 신호를 명확히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보행자의 경우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정지선에서 멀리 떨어진 우측으로 건너는 것이 화물차 사각지대를 피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늘 실험을 통해 대형 화물차의 숨겨진 사각지대와 우회전 시의 무서운 궤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정말 아찔하네요. 현장에서 걷거나 작은 차를 운전하실 때는 대형 화물차 운전석에서는 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큰 차 주변에는 가까이 가지 말고 우회전하는 차의 우측 틈새는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안전거리 유지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큰 차 옆은 피하는 게 상책. 그리고 우측 추월은 절대 금지.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실험으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전데코에서 일하고 있는 가르키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플라스틱 작업합니다. 일을 한 지는 10년 됐습니다. 처음 올 때부터 여기 일하고 있습니까? 일도 많이 배우고 요즘은 다른 데보다 여기 너무 일을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까? 우리 관리자는 올해까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일하고 날아갈 때는 건강하게 좀 올 때처럼 건강하게 날아가라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소장님들도 안전하게 일하고 고향에 건강하게 돌아가라고 말씀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새로 온 친구들은 처음 올 때는 안고 말 힘들어서 우리 관리자 저한테 말해주면서 저는 친구들한테 통역해 줍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보고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는 말을 제일 먼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안전하게 일하는 방법은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는 처음에는 돈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다른 나라보다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해주는 지원센터에 가서 공부했어요. 한국어 공부할 때는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는 조심해서 일하고 건강도 생각하고 일해야 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따로따로 살고 있지만 좀 있다가 돈 모아서 좀 있다가 같이 살 수 있도록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영상 통화합니다. 한국에 와서 3년 동안 아직 네팔 안 가고 부모님 보고 싶어요. 부모님 보고 싶어서 생각이 많이 나오면 영상 통화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꼬지 작업할 때 좀 많이 더워요.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일할 때는 힘들으면 좀 쉬고 있다가 일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보호구를 착용하라고 얘기해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안전대, 보안경, 안전모 제일 중요한 거. 현장에서 고소 작업하는 거요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전대는 착용해야 돼요. 먼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안경 착용해야 되고 또 안전모는 머리 조심하기 위해서 착용해야 합니다. सुरक्षित भएर काम गरौँ र हामी जस्तो अवस्थामा आएका थियौँ त्यस्तै अवस्थामा नेपाल फर्क्यौँ. 일하면서 조심해서 일하고 네팔 돌아갈 때는 건강하게 돌아갔어요. धन्यवाद. 감사합니다.